네,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약간 극과 극의 반응을 받고 있네요. 흑백 요리사에 출연해 인기를 끈 또 한 명의 셰프가 있습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저희가 후덕죽 셰프라고 하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중식당 꽤 유명한 식당들을 운영을 하는 분입니다. 신라호텔에 근무를 하면서요. 고 이병철 회장과 인연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홍종선 기자께 좀 여쭤볼게요. 한 예능에 남아서 설명을 한 건데요. 꽤 좀 정말 간단치 않은 인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후덕죽 셰프가 지금 사실 가장 크게 사랑받기 시작한 것은 본인이 지금 요리 경력이 58년인데 마늘을 다지고 손수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마치 주방 막내처럼 하는 이제 그 부분에서 일단 존경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고인이 되신 호암 이병철 회장과의 어떤 이제 인연도 소개가 된 건데요. 사실 이제 이 후 셰프가 한국에서 처음에는 그냥 조리사 정도였는데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연수를 하고 맞자면 거기서도 연수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음식점에 또 가서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신라호텔에서 부주방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병철 회장은 1등 아니면 이거 길게 갈 것 없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굉장히 뭐 요리에 대한 식재료에 대한 뭐 전문 지식도 많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신라호텔에서 음식점이 하나씩 생기면 여기는 폐업하자, 여기는 계속 가라 이런 걸 결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중식당이 있는데 팔선이라고 이거 안 되겠다 하고 폐업해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1등을 못하니까 업계에서. 왜냐하면 그때 2위였어요. 1위는 이제 플라자 호텔이었는데 그러자 근데 당시 이제 그때 그래서 주방장이 말하자면 나가게 되고 이 후 셰프가 주방장이 됩니다. 근데 큰딸이 이병철 회장의 장녀가 음식 맛을 보니까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달라졌다 한번 방문해 달라 했지만 한 번 폐업한데 다시 가서 뭐 하냐 했지만 큰딸이 계속 권유를 해서 딱 간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드셔보더니 완전히 달라졌다 하면서 계속 영업해라 해서 폐업이 철회가 된 겁니다. 그 사연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그냥 단순히 어떤 삼성그룹의 회장이 아니라 이 굉장히 음식에 대해서도 조예가 남달랐던 이 회장이 인정했던 셰프였다. 한 식당의 폐업을 철회하게 하는 그런 결정을 끌어낸 셰프였다. 이 일화가 전해지면서 역시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또 한 번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 하면은 초밥 개수 뭐 이 얘기도 밥알 개수 이 얘기도 꽤 유명한데 최주명 교수님 그래도 한번 맛보고 맛이 달라져서 폐업 지시 철회 이것도 되게 전격적이고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얘기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그러니까 후덕주 셰프가 얼마나 뭐랄까 본인의 어떤 음식이나 어떤 요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냐는 생각이 들었고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아무에게나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지금 이제 총괄을 당시에 호텔 전체를 고문으로 총괄하고 있었던 이 회장의 따님 되시는 분이 그 음식을 안 먹어봤다면 이런 전제가 된다면 아버지를 그렇게까지 설득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문 닫았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후덕 셰프가 그걸 일정 부분 그 고문으로 일하는 분한테 요청을 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정도 한번 드셔보시고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야 이제 이미 마음을 닫으셨지만 실제로 따님이 설득하면 설득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본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본인의 실력을 잘 발휘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직접 드셔보게 하고 그 느낌 그대로 아버지에게 전달해주게 하는. 왜냐하면 당시 이병철 회장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따님밖에 없어요. 누가 설득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 셰프의 역할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상대의 마음을 얻으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능력까지도 겸비한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또 얘기 중에 하나 화제가 됐던 게 결혼식 일화인데요. 요즘에 뭐 스타 셰프들이 워낙 많아서 요리사가 또 인기 직종이기도 한데 예전엔 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텅 빈 결혼식 얘기를 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일단 1973년도에 결혼을 했는데요. 처가 쪽 하객들이 거의 없었대요. 그래서 저도 사진 봤는데 그냥 신랑이 걸어 들어오는데 한쪽이 완전히 비워져 있더라고요. 그게 신부 측 하객 객석이었나 보네요. 그래가지고 그 장인 장모가 그렇게 반대를 했대요. 그래서 아마 장인 장모도 딸 결혼식에도 오지 않았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왜 그랬을까? 첫 번째 이름 자체가 후덕죽 셰프가 후 씨잖아요.
이게 후덕죽 셰프의 아버지가 산동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1970년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아마 그 장인이나 장모 입장에서는 중국집 주방장한테 우리 딸이 시집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중식 대가 셰프인데 지금은 그때는 그러니까요. 그냥 그런데 이 후덕죽 셰프가 지금같이 될 줄을 모르셨던 거죠. 예. 더군다나 그 후덕죽 셰프는요. 우리나라 최초로 조리업계 최초로 대기업 그것도 삼성그룹에서 임원되지 않았습니까? 예. 삼성에서 임원되는 게 많은 샐러리맨들의 꿈인데 네. 그것을 최초로 해낸 사람이 그 후덕죽 셰프고요. 셰프. 더 중요한 거는 삼성에서 임원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후덕죽 셰프는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분이잖아요. 예. 아마 지금쯤 뭐 장인장모 다 돌아가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굉장히 흐뭇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네. 뭐 후덕죽 셰프 얘긴데요. 이렇게 호텔 식당의 요리 하나까지 직접 점검을 하면서 1등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원칙을 고수했던 게 바로 삼성의 정신입니다. 아버지의 정신을 이건희 회장도 그대로 물려받았었죠. 극단적으로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마누라 자식 빼는 거 다 바꿔봐. 인류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세계 인류가 돼버리면 여러분 평소 노력에 이익은 전부가 3배에서 5배 나게 돼 있어. 1등만 하면. 항상 삼성이나 저의 인사 방침은 신상필복,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게끔 발탁을 하고 못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누르고. 네, 호텔 식당도 1등을 못하면 폐업하라 할 정도였으니 다른 뭐 삼성 계열사들은 더 어땠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1등주의가 진짜 삼성의 어떤 DNA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1등만이 기록된다, 이렇게 살아남는다 이런 취지의 이 예. 이미지 광고가 기억이 또렷이 나기도 하는데요. 네. 이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의 철학이랄까 어떤 근본 신념이 1등만 지향한다라는 것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이병철 선대 회장이 83년도에 도쿄 선언을 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게 과연 되겠어? 라고 했던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것이 우리 기업 그리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미래 먹거리다라는 확신을 갖고 이미 그때부터 연구와 또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았거든요. 그 예. 결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1등 반도체 기업으로서 다시금 성장하게끔 하는 그 이념이 또 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네. 보셨던 영상처럼 이건희 회장은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해서 삼성이 위기였을 때 정말 내 자식과 아내만 빼고 다 바꾸라는 그런 각오로 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굉장한 이 혁신 경영을 강조하기도 했고 그 철학이 고스란히 지금의 이재용 회장에게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굉장히 반도체 주식 등과 관련해서 이 대한민국의 주식을 부양하고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지만 예. 어려웠을 때는 사직생 그러니까 죽어야 곧 산다라며 많은 또 질책을 하면서 화제가 되는 발언을 낳기도 했습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 봐요? 그 삼성에서 1등주의라고 하는 건 맞는 말인데 네. 더 정확히는 뭐냐면 1등주의라기보다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 완벽하면 1등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삼성에서 이야기한 거는 완벽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이런 이야기고요. 예. 어쨌든 제 생각에 이병철 회장님이나 이건희 회장님이나 다 그냥 일반적인 그런 분 아니었고 남다른 분이었다 그런 생각 듭니다. 예. 뉴스 톱10도 1등을 좀 지향하는 방송인데요. 이재용 회장에게도 좀 좋은 일이 있었는데 오늘 뭐 주식 갖고 계신 분들 기분이 좋은 퇴근길이 아니실까 싶은데요. 이재용 회장이 국내 첫 30주 주식 부자에 등극을 했습니다. 뭐 이게 어제 기준이기는 한데 오늘 장이 더 올랐으니까 아마 이제 이 주식 가치는 더 올랐을 거고요. 최진봉 교수님. 예. 처음으로 30조 주식 부자가 나온 거죠, 국내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최초로 5천을 돌파를 했습니다.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부분이 달성이 된 거잖아요. 공약이었잖아요. 네, 근데 예.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봤어요. 예. 우리가 어떻게 5천을 달성하냐.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로 취임하고 거의 뭐 6, 7개월 만에 이거 달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삼성의 지금 총액이 주가 총액이 30조가 넘어갔으니까 네. 초인류 기업으로 가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저평가돼 있다. 네. 이거 반드시 원래 가치대로 우리나라 삼성이 갖고 있는 가치를 생각하면 30조가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회사가 그 정도 가치를 못 받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정부의 노력 그리고 삼성의 노력 이런 부분들이 좀 어우러져서 기업들은 정말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이재용 의원도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 생기고. 예. 그래서 코스피가 성장하고 전체 경제가 성장해서 삼성을
비롯해서 SK 등 이런 대장주들이 앞장서서 우리나라 경기를 잘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상 최초로 코스피가 5,000피를 넘어섰는데 내일 장은 어떨지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